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구분이에요. 행동들에 대한 구분인데, 배우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연기들을 하는데, 이게 다 그냥 행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달라요. 연기적으로 달라. 우리가 먼저 이제 극적 행동, 액션이라고 하죠. 액션이라고 하는 극적 행동이 뭐냐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관객은 액션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액션을 보는 거예요, 관객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그럼 액션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거냐 하면 캐릭터가 하는 노력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션 안에는 세 가지 노력이 담겨 있게 되거든요. 세 가지 노력이 담겨 있어야 액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인데 상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거의. 상대가 없이 액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 상대를 알려고 들게 돼.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 새로운 걸 배우면서 알려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런 노력 안 한다고 저절로 알게 돼요? 아니잖아. 그죠? 알려는 노력을 매 순간 한단 말이야.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내가 알려고 드는 만큼 알 수 있을 뿐이야. 응? 근데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상대 캐릭터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액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기도 무지 어렵지만 상대를 아는 건 참 어려워요. 누군가의, 여러분 실제 살면서 특히 뭐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남자친구의 진짜 마음이 뭘까 되게 알고 싶어 했던 적 없어요? 있죠? 왜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알고 싶어요? 쉽게 알 수 없으니까. 뭔가 쉽게 알 수 없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것만 생각해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캐릭터들도 매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노력이에요. 두 번째 노력이 무엇이냐?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응? 가령 상대를 알고자 해서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대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상대가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즉 상대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 상대는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아. 상대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해. 혹은 반대로 느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캐릭터들은?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야.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고, 나랑 같은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가 느끼도록, 나한테 중요한 것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바꾸고자 해요. 그죠? 그 노력이 담기게 돼요. 그 노력이 담긴 것들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상대가 바뀌어. 한번 바뀌어요? 남자친구 마음 바꿔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남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상대가 바꿔 하는데 바꾸기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포기해요? 아니요, 캐릭터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바꾸려고 들어요. 응? 뭐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패할 수는 있지만 캐릭터는 실패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실패한다는 옵션 자체가 없어. 반드시 바꿔야 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매기란 작품에서 트레플레프가 죽은 갈매기를 갖고 와서 니나 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 던져놔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응? 네. 이 남자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야 돼. 왜냐하면 얘 없이 살 수가 없어. 지난 며칠 동안 얘 없이 살아봤는데 잘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여자친구 입장에선 이 남자한테 마음이 떠났거든요. 새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응? 이 남자, 예전 남자 X라고 불러야지, 이제는. 이 남자친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얘랑 다시 사귀어야 돼.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실패하는 옵션이 없어. 실패하면 얘랑 다시 사귀어야 되는데. 캐릭터에게 실패하는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아. 어떻게든 바꾸고자 한다.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만 상대가 바뀌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상대가 나를 바꾸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어떤 식이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응? 시합이 벌어지게 돼요. 서로 바꾸려고 하게 되니까. 응? 시합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싸움 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이야. 누가 이기냐의 문제야. 응?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가 이 변화를 거부하니까 이 상대를 바꾸고자 하는 와중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응? 그 노력이 세 번째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이러이런 나가 되려고 하고 이런 나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포함하게 돼요. 상대를 바꾸려고 했는데 상대가 거부하고 오히려 나한테 역습을 해와. 그 와중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가 되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응? 이렇게 바꾸려고 했더니 상대가 나를 막 감정적으로 흥분시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는 나가 되려고 한다. 응? 차분히 설득하는 나가 되고자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는 나가 되려고 한다. 이런 노력. 응? 너무너무 어려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고자 한다. 이게 액션의 기본이에요. 캐릭터들은 장애, 어려움, 힘겨움에 매 순간 직면하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노력이 담긴 것만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불러요. 응? 그렇게 해서 하는 캐릭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부 액션이에요. 캐릭터가 말을 왜 하느냐? 상대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 응? 상대를 속이려고 알지 못하게 알려고 드는 나를 상대가 나를 알려고 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를 이것저것 바꾸는 게 돼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말들이야. 그죠? 그렇지 않고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은 기본적으로는 액션이야. 대사 있는 것들은. 응? 자,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모든 게 이 액션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오늘 한 외출 준비, 세수, 세면, 양치 이 모든 것 액션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액션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불러요. 혹은 이제 비즈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테이지 비즈니스, 줄여서 그냥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비즈니스 혹은 액티비티라고 해요. 살아있는 인간이 하는 활동으로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이런 거, 밥 먹는 것,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또 뭐 있나요? 온갖 활동, 뭐 신문 읽기, 뭐 온갖 취미 활동들. 취미 활동이란 말을 하자 붙이잖아, 그죠? 온갖 취미 활동들, 응? 운동,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청소, 그렇죠? 청소하기, 네, 심지어 버스 타기, 지하철 타기, 뭐 전부 활동이에요. 응? 그런 것도 액션이 아닌 거잖아. 그런데
액티비티 중에 액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만 먹으면 액티비티예요. 근데 엄마한테 반항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려는 엄마를 바꾸기 위해서 엄마한테 반항하듯이 밥을 먹게 되면 그건 액션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액티비티는 액션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배우 캐릭터가 액티비티를 하고 있을 때 관객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냥 밥을 먹고 있다, 그냥 밥 먹는구나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액티비티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돼. 일단 가령 여러분이 외출 준비할 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왜 다 달라? 성격이 달라서 그래. 생활 습관이 달라서 그래.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게 보여요. 그게 캐릭터에 대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캐릭터의 내적 상태가 드러나게 돼. 누군가 밥을 깨작깨작 하고 있어요. 그럼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게 돼요? 저 사람의 지금 저 사람의 내면이 안으로 뭔가 의욕적이지 않게 하는 뭔가가 지금 내면 가득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캐릭터의 내적 상태가 똑같은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내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밥 똑같이 드세요? 입맛이 돌 때, 입맛 없을 때 밥 먹는 거 완전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입맛이 없을 때 왜 입맛이 없어져요? 그냥 순전히 신체적인 이유 때문일 때도 있지만 되게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밥맛이 없어질 때 많지 않아요? 그것이 밥 먹는 모습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캐릭터의 내적 상태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보여야 돼. 우리 몸 풀 때 여러분의 모든 컨디션이 소리에 담겨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캐릭터의 신체 상태, 정신 상태, 심리 상태, 정서 상태, 액티비티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응?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성격 다 드러나야 돼. 네, 밥을 오래 먹는 사람과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 벌써 캐릭터가 다른 거잖아요? 어떤 정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밥을 오래 먹는 사람은 저 사람의 소화기관이 안 좋은 것인가? 저게 생활 습관인 것인가?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오래 먹고 있나? 그 정보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액티비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현실의 삶 속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활동이라고 하잖아. 살아있는 움직임, 행동이란 뜻이에요. 그걸 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인간처럼 보일 확률이 훨씬 커지지. 응? 그래서 그냥 대사 연습만 하지 말고 액티비티를 하면서 대사하는 연습을 하시고 액티비티를 바꿔가면서 대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응?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대사한다. 그죠? 그것도 액티비티 하면서 대사 연습하는 거야. 일종의? 네. 네.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이런저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사 연습을 해본다. 뭐가 달라지는지. 자꾸 해봐야 돼. 응?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behavior예요. behavior. behavior가 뭐예요? behavior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 생각에. 약간 그 사람의 천성, 품성, 인성, 인격, 그죠? 그 다음에 도덕성,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각종 비행들, 일종의 비헤이비어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들, 비헤이비어였죠. 예? 가령, 누군가, 예,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곳에 버리는 사람, 비헤이비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액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액티비티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물론 비헤이비어 중에도 액션이랑 액티비티가 겹쳐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응? 가령 밥을 먹는데, 밥은 먹는 건 액티비티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입으로 소리 쩝쩝쩝쩝 내가면서 밥을 먹는다. 응? 그럼 거기에서 비헤이비어가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겹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비헤이비어도 역시 이게 비헤이비어 자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비헤이비어가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관객이 그 비헤이비어에 해당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캐릭터의 천성, 품성, 인성, 인격, 도덕성, 교육 수준, 사회, 경제, 지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는 이 세 가지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더 많이 보이고 다른 때는 이것이 더 보이고 그런 원리지. 네. 세 가지를 다 활용해서 연기를 해야 되고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응? 액티비티는 캐릭터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액티비티 하는 게 달라진다. 응? 천성, 비헤이비어는 그 사람의 천성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천성 그대로 하게 된다. 근데 액션을 하게 되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서 상대가 아까 얘기했지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바꾸려고 들게 되면 나한테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남자친구 만나서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죠? 왜? 바꾸려다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쉽게 바뀌면 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상대가 안 바뀌어. 근데 그걸 어떻게든 바꾸고자 하면 캐릭터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액션을 하기 전의 캐릭터와 하고 나서의 캐릭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이 시작됐을 때 캐릭터와 하나의 장면이 끝났을 때 캐릭터는 중요한 캐릭터들은 뭔가가 변화해 있어. 달라져 있어. 그 장면별로 이어지게 되고 작품 시작할 때의 캐릭터와 작품이 끝날 때의 캐릭터는 꽤 달라져 있는 캐릭터가 돼요. 특히 주인공들은 중요한 캐릭터들. 그래서 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캐릭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로만 말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뭘 하는 연습만 한단 말이야. 응? 아니요.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면서 대사 연습을 하고 액티비티를 하면서 대사 연습을 해야 돼. 응? 액션 연습은 그냥 연기 연습을 하면서 뭐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응? 왜? 모든 말과 행동을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니까. 응? 그래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비헤이비어 액티비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더 연습해야 되는 부분. 응?
그럼 교수님은 음. 어떤 대본이 딱 오고 그랬을 때 그 캐릭터를 이 상태, 이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해서 캐릭터를 좀 알아가나요? 딱 그렇죠. 네. 대본이 왜냐하면 나왔을 때. 네, 대본에서 그 세 가지를 드러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클루드를 찾아서 네,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클루가 대본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대본이 있고 적은 대본이 있고 아예 없는 대본이 있는데 없는 대본들도 얘는 어떤 비헤이비어를 할까? 이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게 될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죠, 당연히. 그럼 그 클루들의 퍼즐들을 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아 이런 네, 액티비티를 했네. 클루들에 대해서 클루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퀘스천을 한다는 게 퀘스트,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퀘스천을 하고 퀘스트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찾아지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전까지는 퀘스천하고 퀘스트 해야 된다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 첫 장이 퀘스천과 퀘스트로 되어 있는 게 그 때문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액티비티도 봤지만, 누구를 만나러 가냐에 따라서 액티비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캐릭터가 속으로 하는 생각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달라진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라고 하냐면, 캐릭터가 속으로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자, 속으로 하는 생각들, 속마음들은 하나같이 사적인 것들이에요. 지극히 사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적인 생각이 직접 보여지진 않겠지만 사적인 생각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엿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연기력의 차이예요. 캐릭터가 하는 모든 생각은 사적인 생각인데 그걸 정말 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가 내가 하는 연기가 얼마나 진실하냐를 결정해줘요. 진실한 연기는 전부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진실이에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 되게 진실이잖아. 겉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지. 그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공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진실이에요? 아니,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공적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든 사생활이죠.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공적으로 내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생각하면 맞아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자, 제가 뭐 최근에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악한 사람들, 급이 낮은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도 보기에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가장 최고수의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선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정말 선한 사람과 선한 것으로 위장한 사람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인식력이에요. 근데 정말로 악할수록 겉으로는 악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방식이에요. 아래급에 있는 악한 놈은 겉으로 보기에도 나쁜 놈들처럼 보여. 전혀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자, 다우트라는
퓰리처상을 받은 희곡이 있어요. 존 패트릭 셰니가 쓴 작품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메릴 스트립과 필립 시머 하프만이 주연한 영화예요. 응?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필립 시머 하프만이 신부님으로 나와요. 굉장히 자상하고 진보적인 신부님처럼 나와. 하지만 실체는 아동 성추행범이에요. 응? 이 수녀님이 주인공인데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깐깐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학생들의 80%는 신부 편이래요. 다 보면. 왜? 영화는 신부의 범죄 현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성추행범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그 사람이 성추행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은 성추행범을 만나서 그 사람이 성추행범인 걸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영화는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응? 그걸 물어. 그 사람의 실체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행동 패턴을 통해서 드러나요. 행동 패턴을 통해서. 실체 자체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어떤 패턴이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 사람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를,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요즘 학생들의 80%는 저렇게 자상한 신부가 왜 수녀가 못됐다. 저렇게 자상한 신부를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혹시 봤어요, 지요? 네. 필립 시머 하프만 연기 너무 잘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죠? 메릴 스트립 때문에 봤어요. 네. 그죠? 마지막 메릴 스트립 때문에 중에. 보잖아. 네, 메릴 스트립 때문에 보는데 필립 시머 하프만이 너무나 연기를 잘해놨더니 관객들이 보고 저 수녀가 왜 저래? 미쳤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 근데 작품의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작품은 뉴욕에서 실제 제가 유학할 때인데 뉴욕에 있는 신부들의 성추행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뉴욕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나온 작품이에요. 그리고 영화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잖아. 보스턴의 당시 신부의 60%가 아동 성추행범이었는데 카톨릭 교회가 그걸 조직적으로 은폐했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부라는 거지.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영적으로 의지하던 대상에게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들은 교회가 은폐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멀쩡하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면서 있었다는 거지. 응? 이 다우트란 작품도 시작이 그래요. 이 수녀가 예전에 한번 그런 신부가 있어서 쫓아낸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정의로운 신부가 있어서 가능했어. 정의로운 신부가 있어서. 근데 이 작품의 상황은 더 이상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정의로운 신부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신부를 쫓아내야 돼. 문제는 신부와 수녀는 시스터와 파더예요. 상하 관계야. 이 교회 구조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남자가 네. 위에 있고 시스터인 수녀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수녀의 힘만으로 얘를 쫓아내야 돼. 그래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이곳에서 그런 성추행을 당하는 아이가 다시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수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얘를 쫓아내기 위한 모든 것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싸워요. 응? 근데 영화를 본 학생들이 신부가 증거가 없잖아 이러면서 신부를 옹호하는 거야. 응? 전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어. 그것이.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인식하는 능력이, 이 뚜렷이 구분하는 능력을 잘 갖고 있지 못하구나. 플러스 그만큼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구나.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구나. 라는 거죠.
그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대로 드러나요. 응? 왜? 저들은 선으로 위장하고 있거든. 하지만 역사상 한 번도 민주화를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탄압해왔지. 근데 하지만 자기들이 선인 척 한다는 거지. 네. 그리고 겉으로 누구를 위하는 척 하면 뒤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챙길지 몰라요. 네. 민주주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어쨌거나, 갑자기 얘기 왜 하게 됐지? 어느 얘기에서 이 이야기로 흘러왔나요? 다우트. 아니, 다우트 얘기가 왜 나왔죠? 캐릭터가 하는 사적인 생각. 캐릭터가 하는 사적인 생각? 뭐 그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나요? 네. 네. 그래서 사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사적인 생각 자체는 관객이 직접 볼 수 없어요.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인데 그것들이 액티비티나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는 거지. 근데 이 사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땐 정말로 사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 사적인 생각을 할 때 눈빛과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할 때 눈빛은 되게 달라요. 사람의 눈빛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직접 볼 수 없으니 거기에 여러분의 상상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사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마음껏 해도 돼. 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사적인 생각을 했어요? 좀 얘기해보세요. 자세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런 주문 일치하지 않아요. 네. 일기랑 똑같아서 누구한테 내 일기를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거기에 정직한 얘기를 쓰지 않게 돼요. 네, 상상도 마찬가지. 네.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말하기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말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액션, 액티비티, 비헤이비어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만 더. 시간 제한. 캐릭터들은 늘 시간이 쫓겨요.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되게 심리적으로 더 그렇죠. 시간에 쫓겨. 우리 피터팬 보면 후크 선장이 계속 시계 소리를 듣죠. 그죠? 네. 죽음에 대한 어떤 강박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유한한 삶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강박을 나타내는 시계 소리잖아. 그죠? 캐릭터들은 극 속에서 극적 상황, 극적 갈등, 극적 위기에 놓여지게 되면 늘 시간에 쫓겨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남아도는 캐릭터는 없어요. 응? 가령 한 페이지짜리 독백을 하고 있을 때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한 페이지짜리 독백을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한 페이지짜리 독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시간 제약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줘요. 시간 제한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극대화돼요. 이미 다 경험해봐서 알죠? 언제? 시험 칠 때, 벼락치기 공부할 때, 굉장히 다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매일같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 제한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아. 그죠? 네. 그러니까 캐릭터들도 마찬가지. 이게 시간에 제약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캐릭터가 가진 능력이 극대화되게 돼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들도 뭔가 가능해지게 되는. 또 하나는 이런 시간의 제약이 캐릭터로 하여금 실수하게 해요. 실수하게 해요. 뭘 빠뜨리게 하거나 실수하게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하기도 하죠. 네. 그로 인해서 극적 사건, 상황,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야 된다.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항상 심리적 시간이 중요해요. 가령 사람이 가다가 차에 치였어. 그 몸이 떴다가 떨어지는 것 몇 초거든요. 몇 초인데 근데 실제 차에 친 사람은 그 몇 초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정지된 듯, 시간이 멈춘 듯 그 사이에 뭔가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시간의 흐름, 이 극을 잘 연출하는 사람들은 캐릭터의 그 심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극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달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기지만 시간이 늘 빨리만 가는 건 아니에요. 빨리 가는 와중에 갑자기 느려지는 순간,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그런 경우 비슷하게 했잖아.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다가 잠시 급한데 잠시 여유 부리는. 또 일종의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약간. 응? 특히 모든 표현에서는 이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진행이 되면 그 대비로 뭔가 정지되거나 느리게 가는 순간들이 반드시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비되는 것들이 대비가 관객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해줘요. 응?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을 같이 놓았을 때 흰 것은 더 희어 보이고 검은 것은 더 검게 보인다. 응? 라는 거죠. 그게 대비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모든 예술 표현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관객한테 더 선명하게 보이려면 대비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응? 소리 크기의 변화, 크기의 대비, 그죠? 강약의 대비, 높낮이의 대비, 색깔의 대비. 그것이 신체 행동도 마찬가지. 정지와 움직임의 대비. 예를 들어서. 응? 그 비헤이비어랑 액션 액티비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 게 잊어버렸어. 갈매기 3막을 보게 되면 두 캐릭터 마샤와 뜨리고린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뜨리고린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고 마샤는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응? 그 뜨리고린이 아침 식사를 하는 건 액티비티야. 근데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얘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뜨리고린의 내적인 상태가 드러나야 돼요. 식사하는 모습 보고 지금 여기가 떠나고 싶은 건지 떠나고 싶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야 돼. 이제 문제는 마샤가 술을 먹고 있는 건데, 응? 이게 아침이 아니라면 술을 먹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그냥 액티비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헤이비어로 바뀌어.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술 먹고 있다? 얘는 알코올 중독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아마도 아침부터 먹고 있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 먹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밤새 먹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밤새 잠을 못 잤을 확률이 높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술 마시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 마샤의 술을 마시는 행동은 액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액션은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나를 이런 나로 바꾸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노력이 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액션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맥베스에서 맥베스 부인이 2막 2장, 맥베스가 왕을 죽이러 간 그 2막 2장 시작할 때 맥베스 부인이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맥베스 부인이 술을 먹는 것을
액티비티로서 보여줄 것이냐, 액션으로서 보여줄 것이냐, 비헤이비어로서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술 마시는 것의 연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술 마시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맥베스 부인의 그냥 내적인 상태를 드러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맥베스 부인이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맥베스 부인도 불안과 긴장을 늘 술로 달래는 어떤 그런 늘 술에 의존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술이라는 게 참 그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냥 술을 먹고 있다니까 술을 먹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